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세를 좋게 만드는 방법, 개운법이라고 하는데, 개운법 중에서 옷을 이용한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직관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주를 공부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옷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인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양오행을 보면 오행은 5가지고 음양은 2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 10가지가 나오거든요. 목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토도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10가지가 나오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와 다른 글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10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십성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에 해당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부르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해요. 둘 다 인성이라고 하죠. 인자는 도장인자에 해당이 되고 이 문서에 찍는 도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종 문서운, 학업운 이런 것이 인성과 관련이 있고요. 집문서라고 하죠. 집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진 여러 권리들,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문서 권리들이 다 인성에 해당이 되고, 학생들의 학업운, 시험운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또 인성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하고 이불 같은 침구 이런 것도 인성에 해당이 돼요. 옷이 왜 인성이냐? 옷하고 침구하고 집하고 공통점이 있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비를 안 맞고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옷이 있으면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분이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이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성에 해당이 되고, 또 학문이라든지 종교적인 분야라든지 나 자신을 키워주는 부분들은 다 인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운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옷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세를 좋게 만들 것인가 그 내용 쭉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관리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옷을 깨끗하게 못 입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관리하고 각 맞춰서 놔두고 다림질도 해놓고 보풀도 다 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얼룩이 묻어도 그냥 입고 다니기도 하고 다림질도 안 하고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니고 옷이 낡았어도 그냥 입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관리하는 방법,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주의 재성이 강해서 인성을 상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재극인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재극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습성이 있는데 옷을 잘 망가뜨려요. 옷에 얼룩을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옷을 잘 관리를 못한다든지, 집도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에 청소를 안 하고 너무 더럽게 산다든지 집에 뭐 바퀴벌레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성 말하는 게 아니고 사주의 인성, 그 인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험운이라든지 학업운이라든지 문서운이라든지 부동산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게 돼요. 모친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엄마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학업운, 시험운, 문서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제가 이번에는 옷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다 하나로 뭉쳐진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옷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한다 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내가 안 입는 옷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몇 년 묵어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인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운세에도 도움이 돼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괜히 미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잖아요. 이 얘기는 옷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는 게 중요해요.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한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개체들 사이에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각 개체들이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쓰임이 없는 것이 가만 놔두면 에너지가 정체되고 뭔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예로 든다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통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어 있다. 그럼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정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고 집안에 안 쓰는데 그냥 놔둔 물건이 많다. 에너지를 막는 거예요. 옷장에도 옷이 너무 많으면 내가 뭐 입을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옷의 양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옷의 양과 질에서 질이라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옷의 질이 좋다는 건 뭐냐면 쓰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옷이고 잘 입는 옷이고 그것만 남겨놔야지 되고 내가 잘 안 입는 옷, 마음에 안 드는 옷 그런 건 치우는 게 좋겠죠.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이 선물을 해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가, 자주 입는가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옷이 깔끔하고 단정하고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되고 너무 낡은 것은 치우고 다시 산다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옷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꼭 비싼 옷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럼 되는 것이고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싼 옷은 아무래도 좀 품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 사기보다 10,000원짜리 옷 10개 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싼 옷을 많이 산다든지 옷을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것을 사서 어떤 것은 입고 어떤 것은 안 입고 놔둔다든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하나를 사더라도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중요하고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그런 것들만 남겨두는 게 중요한 거죠. 옷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 인성하고 관련이 있고 인성에 해당하는 것이 학업운, 시험운, 문서운, 부동산운, 모친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옷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생활을 하면 이 운세들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옷에 대한 개운법 세 번째 내용은 가족들의 옷의 양을 균형 있게 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는 남편이 옷이 많고 여자는 옷이 없어. 그런 집에는 부인의 운세가 떨어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라는 것이 재성에 해당이 돼서 재물운하고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옷이 없다. 그럼 그 남편은 재물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집에는 남자는 옷이 없는데 여자만 옷이 많고 옷에다 돈을 많이 쓴다. 그런 경우에는 남자의 운이 쇠퇴하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은 관성인데 관성은 직장운도 보거든요. 여자가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남자한테 옷을 안 사준다. 그럼 자기 직장운도 좀 떨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많고 한 사람이 적다고 해서 옷이 많은 사람만 운세가 좋다 그 뜻이 아니고 불균형하다는 것은 두 사람 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옷이 불균형하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서로 간에 다 같이 운세가 쇠퇴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옷을 이용한 개운법 네 번째, 다른 사람한테 옷을 사줘서 내 운세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의 십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옷을 사줘서 나의 운세를 보강하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주라는 게 아니고 옷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사줘야 되고 옷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재물운은 재성이라고 보는데요. 재성은 남녀 공통으로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남자한테는 애인이나 배우자에 해당이 되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해당이 돼요. 만일 재물운이 좋지 않다면 재성에 해당하는 사람의 옷을 살펴보세요. 아버지의 옷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재물운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 애인이나 부인의 옷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재물운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옷만 사는 거 좋아하고 여자 옷 사는 거 돈 아까워한다. 이런 사람은 재물운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여자 옷은 많은데 자기 옷 사는 것을 안 산다. 이런 사람도 재물운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옷을 균형 있게 해줘야지 남자의 재물운이 좋아지게 돼요. 여자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재성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옷을 살펴보는 것도 재물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옷이 부족하다면 사드리고 옷이 너무 많으면 정리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나의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직장운은 사주에서 관성으로 보는데요. 관성이라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 여자한테는 남편이거나 애인이거나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는 직장의 상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남자가 직장운을 좋게 하려면
자녀의 옷을 살펴봐야 되고요. 여자가 직장운을 좋게 하려면 자기 애인이나 남편의 옷을 살펴봐야 돼요. 부족하면 사줘야 되고 너무 많으면 정리해서 안 입는 걸 버려야 되고 옷의 양과 질을 균형 있게 해주면 그 옷의 주인도 운세가 좋아지고 그와 관련된 나의 운세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운, 학업운, 부동산운 이런 것을 좋게 하고 싶다면 어머니의 의복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머니가 옷이 너무 없다면 사드려야 되고 옷이 너무 많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좀 처분을 해드려야 되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한테 옷을 사줘야 돼요. 내가 옷이 너무 없다면 옷을 사고 옷이 너무 많다면 좀 정리를 하고 균형 있게 해야 되고요. 또 나와 동등한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내 옷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우리 뭐 형제 자매한테 옷을 사주는 것도 내 운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주에서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한테는 자녀이고 남녀 공통으로 직원이라든지 아랫사람이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옷을 사주면은 운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고아원의 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옷을 사주는 일을 해보시면 운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100%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카르마가 더 세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창조하는 직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식신상관을 용신으로 쓴 분들인데 작가라든지 크리에이터, 뭐 음악 작곡을 한다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정치인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신상관이 관련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운세를 좋게 하려면 자기 아랫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자기 직원 또는 후배, 아랫사람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면 운이 잘 풀리게 돼요. 옷을 이용한 개운법 5번째는 옷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자입니다. 옷이 낡았다고 걸레로 쓴다든지 옷을 찢어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요. 남편 러닝이 낡았다고 이거 면이라서 물 잘 빨아들여 이러고 러닝 갔다가 걸레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낡았으면 그냥 소각용으로 버리세요. 속옷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낡았으면 그냥 소각용으로 버리면 되고요. 걸레는 걸레 용도로 파는 게 있잖아요. 그 걸레를 사다가 쓰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걸레는 따로 걸레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옷은 옷으로 입는 것이지 옷을 갖다가 걸레로 만들지는 마세요. 옷을 이용한 개운법 6번째는 중고품에 주의하자입니다. 중고품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고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이라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물건 중에서도 사람의 몸에 가장 붙어 있는 게 옷이거든요. 그 옷은 특히 그 영향이 강해요. 그 영향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입던 옷 얻어다 입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은. 중고 옷을 무작위로 사서 입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영향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초능력 중에서 사이코메트리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만지면 이 물건과 관련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한테는 그게 잘 느껴져요.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원래 자기하고 잘 알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의 옷을 얻어 입는 거는 좋아요. 특히 내가 멘토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든지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옷이나 물건을 얻어다 쓰면 그건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내가 모르는 중고품을 갖다가 쓴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왠지 나도 모르는 그런 기운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물건을 나눠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안 쓰는 물건은 서로 아나바다를 해서 중고 거래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면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 저도 중고 거래 많이 하고 중고품도 많이 써요. 그런데 옷의 경우까지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미니멀 라이프 하기 때문에 옷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옷이 뭐 유행 지났다고 버리고 이러는 거 별로 없고 낡을 때까지 입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중고품을 사서 입어야 될 그럴 필요는 별로 못 느껴요. 여러분이 특히 예민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 있다거나 뭔가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중고 옷 사서 입는 거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기운이 세고 에너지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데, 몸이 약하다든지 마음이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입는 옷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방을 쓰죠. 옛날에 아들 낳는 거 바라는 사람들이 아들 많이 낳은 집 가서 그 여자 속옷을 얻어다가 입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낳는다고. 그게 뭐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이용을 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